자, 유아 수학적 탐구 행동의 도형 발달 볼게요. 그래서 도형 인식하기는 3세는 같은 크기, 그리고 도형 짝짓기인데 방향 정도 맞히는 거. 그 다음에 4세는 도형의 특성을 인식하고 명명할 수도 있고요. 평면 도형 구성할 수도 있고, 도형의 부분과 도형을 짝짓을 수 있어요. 도형을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짝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세는 다른 방향과 크기의 도형을 인식할 수 있고 명명할 수도 있고 도형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어요. 육각형, 마름모, 평행, 사변형 등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분류하기 위해서 도형의 집합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짓고 명명할 수 있고, 기술하게 할 수 있고, 면을 인식하고 세기, 입체의 면을 인식하기 할 수 있다. 도형 구성은요, 입체 도형과 놀이할 수 있는데 우리 칠교 놀이처럼 그림을 만들기 위해 도형을 갖고 놀 수 있고요. 비형식적으로 도형의 집합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 4세 정도. 예를 들자면 둥근 것, 세모난 것 이렇게 집합명을 사용할 수 있고 평명, 도형, 구성, 그리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위치 지도는 3세는 아래, 옆, 사이 등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고, 4세는 교실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위치적 관계에 물체를 놓을 수도 있고요. 종횡적으로 물체를 방향짓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세는 정확한 위치적 관계에 교실 지도 그리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좌표를 사용해서 물체를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도형의 합성 및 분할. 3세는 조금 어렵고요. 4세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입체 도형으로 쌓기, 간격 없이 놓기, 평면 단순 도형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서부터는 평면 도형을 합성과 분할을 가능하다. 우리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 거 있잖아요. 평면 도형. 그러면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거는 육면체의 사각 기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요. 그거는 적어도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다다라야 논리 사고력이 드니까 그러니까 발달 단계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변환 시각화. 3세는 조금 어렵고요. 4세는 선, 회전, 대칭을 비형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기억으로부터 도형을 이제 모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세는 선, 회전, 대칭을 갖는 도형을 인식하고 구성할 수 있고요. 도형 구성물을 이제 모사할 수 있고,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자르기, 그리고 회전하고 그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한 2학년 때서부터인가요? 3학년 때서부터인가요? 시계를 거울에 비춰서 거꾸로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이렇게 지능이 발달이 돼야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변별을 좀 많이 하죠. 거꾸로 된 그 시계를 도저히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 이게 논리적인 수학적인 사고력이 돼야 되거든. 이럴 때와 거울에 보면 마주 보이는 게 되니까 이게 이렇겠구나. 또는 단서를 잡아서 숫자를 써놓고 그 숫자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계산하거나 숫자를 써 있는데 그 논리적인 게 안 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도형. 회전하고 대칭을 갖고 이런 거. 예. 그래서 도형의 발달, 그래서 도형의 감각을 좀 많이 갖고 놀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도형을 많이 갖고 회전을 해보고 몸으로 먼저 많이 그렇게 한 아이들은 이렇게 거꾸로 갔을 때도 어디다 뭘 넣어야 될지 아는 거. 예. 특히 칠교 놀이가 그래요. 7개로 이거 만들어보고 7조각으로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 도형을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 많이 만져서 칠교놀이가 그런 변환, 회진, 대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기릅니다. 칠교놀이 교구를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한번 치세요. 칠교놀이. 예.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갑에 없어도 돼요. 칠교놀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칠교놀이로 다양하게 먼저 만들어 보고 도형을 다양하게 움직여 보는 게 중요하죠. 거꾸로도 놔보고 세모로도 놔보고 이 도형으로 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개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수학적인 사고력, 공감각 이런 사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변환 또 시각화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 규칙성 및 자료 수집의 발달을 볼게요. 측정에는 개념, 기술이 있는데요. 3세하는 비교 어휘 사용하기, 측정 속성 인식하기. 예. 그리고 4세는 비교 어휘 사용하기, 크다, 작다, 그쵸? 그리고 직접 대어보아 비교하기, 길이, 부피 등, 그리고 다른 것 위에 놓아보아 비교, 면적, 와 이게 더 넓네, 이게 더 좁은 면적이네. 5세는 속성에 따라 물체를 명명 또는 토의, 비교하기, 또는 줄이나 끈으로 두 물체를 비교하기, 여러 개 타일로 재고 세어보기, 그렇죠? 그리고 기술은 3세에서는 조금 하기 어렵고요. 4세에 있어서는 비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기, 몇 뼘 뭐 이렇게 네 팔 몇 개. 5세는 놀이에서 각도나 회전을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비표준화된 단위로 반복 측정하기, 단순자, 단순자의 탐색적 사용하기, 그리고 이제 규칙성 및 자료 수집, 통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패턴 익히기, 그거에 있어서는 분류 패턴 인식, 자료 표상이 있는데요. 3세는 반복적인 규칙 인식, 그리고 같은 것끼리 모으고 세기, 이제 이 정도가 분류의 개념으로서 규칙성을 아는 거고요. 4세는 분류 패턴 인식, 자료 표상이 돼요. 표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컵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들의 그 공통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표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4세는 물체 특성에 기초한 범주화하기, 그 다음 반복적인 규칙 인식하고 따라 놓기, 다음에 규칙 예측하기. 그거는 패턴을 인식해야 돼. 요거 다음에 요거 오고 요거 다음에 요거 왔으니까 그 다음은 이거야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료 표상은 구체물을 사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반에 사과 좋아하는 애 몇 명 있지? 그러면 얼굴 뭐 이름표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5세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규칙성 및 전이하기, 감소, 확장 규칙 인식하기, 그리고 그림, 상징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기, 이렇게 규칙성 및 자료 수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 수학의 실제로요. 하나는 제가 여기서는 틀지는 않을 거고요. 올려놓고 LMS 상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실제 생활에서 유아 수학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지 제일 좋은 예를 제가 올려놨고요. 영화 자료는 제가 우리나라 거는 좀 찾을 수 없어서 제로 투 쓰리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저랑 실제로 볼게요. 제로 투 쓰리는 실제로 볼게요. 제가 이거를 내려놓고 미국에서 0, 3세, 제로 투 쓰리가 0에서부터 3세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3세 조기 수학과 과학인 거죠.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올려놨고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금 여기는 카운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를 넣을 때 또는 더 어린 개월수인 경우에는 부모가 여기 뭐 보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있고요. 거울에 비친 발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상호작용해 주는 거예요. 발가락을. 하나, 둘, 셋. 그렇죠. 또 나누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 영상만 보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예.
아빠가 3살짜리 아이가 1, 2, 3, 1, 2, 3 예, 카운터. 그쵸? 수세기. 이제 숫자도 보여주고 그네를 타면서도 그쵸? 1, 2, 3 점프. 한국인이죠? 엄마 1개 주세요. 그러니까 1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한 5개 셀 수 있고 10개 셀 수 있고 5세 되면 20개 셀 수 있다. 아이들이 이제 숫자를 5 하다가 7, 8 이렇게 스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한 번 더 포인터 이렇게 주면서 꼼꼼하게 또 읽어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가 이렇게 빠진 것을 창피 주면 안 되고요. 다시 같이 세어보게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같이 세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잘했을 때, 정말 다 해냈구나. 예. 그래서 일상 안에서 특히 0, 3세 아이들 상호작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예시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난 영어를 모르는데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그냥 그림만 봐도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0, 3세 예시는 제가 제로 투 쓰리 그리고 여러분 특히 0, 3세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이 제로 투 쓰리 프로그램을 이 사이트를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면 번역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아주 완전히 잘 번역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이런 내용이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글이 다 번역을 해줘요. 이게 번역기 보시면 그래서 번역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실제 맛을 봤고요. 이제 수준별 제가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 개정된 거 여러분들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우리 4차 보셔야 될 텐데 3차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차에 대한 것은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냥 발달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발달 수준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고요. 4차에서는 지금 개정된 거, 누리과정과 같이 개정된 그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이 수를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을 더 확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발달 부분보다는 생활 속에서 좀 놀이의 개념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제가 비교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제가 3차를 갖고 온 것은 아주 그 발달의 개념에 있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달 지식으로 0에서부터 2세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상호작용해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발달 지식으로 갖고 있기에는 참 좋아서 특히 교사형 집진서를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 놔서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4차 거 나오겠지만 이거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 0, 1세 수준별 예시에서요. 사물에서 관심 가지기. 이게 수학적 탐구죠. 탐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 탐구 안에 탐구하기가 있고 수학적인 탐구가 있고 과학적인 탐구 있잖아요. 그 탐구의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수과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구는 그 수학적인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탐구를 갖고 왔어요. 그냥 탐구를 분리하지 않고 그래서 탐구. 그 사물에 대한 관심 가지기. 0, 1세 수준에서 이 수준은 인형의 모습을 살펴보고 만져보면서 촉감을
뭘로 느껴요? 내 손으로 느끼잖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교사가 거꾸로 든 토끼 모습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도 놓기도 하고 옆으로도 놓기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면서 만져보는 것 자체, 관심을 갖는 거, 우리 그 탐구죠.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러고 살펴보는 거. 삼수주는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모양의 나뭇잎을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 이게 먼저 중요해요. 관심을 가지는 거. 사수주는 나뭇잎을 비닐봉지에 넣어보고 그리고 흔들어 보면서 나뭇잎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 그리고 내가 움직임을 만들어낸 거죠. 그쵸? 이리저리 내가 시행착오를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색 시도하기, 이제 사물에 관심 가지기를 단계별로 나눈 거고, 탐색을 시도하는 걸 볼게요. 일수주는 친근한 대상인 교사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만져보면서 촉감을 느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선생님 앞치마 만졌어? 선생님 앞치마 보들보들하네. 이런 상호작용. 네,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이수준, 다양한 느낌의 천으로 연결된 길을 걸어보거나 걸어보면서 여러 가지 촉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한 영역에. 그렇죠? 다양한 촉감. 이런 거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드시잖아요. 그런 환경을 구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삼수준, 여러 가지 색과 느낌의 천을 당기고 만져보면서 촉감을 느껴보는 거. 네, 천, 늘어나는 거, 늘어나지 않은 거, 보드라운 거, 보드랍지 않은 것, 가벼운 것, 좀 무거운 것, 이런 것, 뭐 가죽으로 된 것. 사수주는 탐색해 보았던 여러 가지 천으로 아기 이불을 꾸미고 천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쵸? 탐색을 시도하기.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탐구 볼게요. 저는 탐구도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져보는 거.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진 거에 넘어서서 내가 무엇인가 일으키는 것을 관심 갖는 거. 내가 그 공을 던져서 그 공의 움직임을 보는 거.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는 거. 그런 탐구가 기본이라는 거. 이제 수학적인 탐구에서는 수량 지각하기. 1수준에서는 수량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갖고 있는데 2수준에서는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야. 있네? 없네? 그죠? 3수준은 있다와 없다를 구별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네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알아. 예. 4수준에서는 한 개와 여러 개. 와, 맞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활동을 보면 1수준은 2수준은 친근한 대상인 교사가 얼굴을 부채로 가렸다가 나타났다가 이거 무슨 놀이예요? 깍꿍놀이죠? 깍꿍놀이를 해보는 거. 그래서 있다 없다를 그냥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웃어. 그쵸? 3수준은 여러 가지 놀잇감이 들어있는 박스에 교사가 말하는 놀잇감을 구별하여 찾아보는 거죠. 여기 나무 어디 있어? 그쵸? 교사가 말하는 놀잇감을 구별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사수주는 보육실에서 매트나 스카프 아래 숨겨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놀잇감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수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카프 밑에 몇 개가 들어있나? 선생님의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주변 공간을 탐색. 공간에 대한. 공간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도형. 뭐라고요? 공간하면 뭐가? 도형이 떠오르셔야 돼요. 공간에 대한 탐색. 이수준부터 도움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데리고 다녀주셔야 되고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활동을 볼게요. 1수준은 아기 침대 위에 걸쳐진 모빌 거리에 매달린 다양한 모양의 놀잇감을 누워서
만져보거나 흔들어 보며 탐색하는 거. 그리고 이수지는 아이가 이제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걸음마대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걸음마대에 다양한 위치에 매달린 여러 가지 모양의 놀잇감을 살펴보고 놀잇감을 앉아서 또는 서서 잡아보거나 당겨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삼수주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보았던 음식 봉지로 제공된 한 조각 또는 꼭지 퍼즐의 모양을 보면서 해당하는 꼭지 퍼즐을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예요. 꼭지 퍼즐. 그리고 사수주는 음식 봉지를 이용하여 만들어 제공된 두 조각의 퍼즐에 잘려진 조각의 모양을 보고 퍼즐을 이제 맞추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완성해 보는 것. 여기가 사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차이를 지각하기. 적어도 3, 4수준은 돼야 되는데 주변의 사물을 지각하는데요. 3수준은 다양한 크기의 스펀지 블록을 제공해서 2개, 3개 늘어뜨리거나 쌓아보고 쓰러뜨려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양한 공각을 주고 하나, 둘 이렇게 쌓아볼 수 있는 거. 4수준에서는 크기가 큰 원통 블록에 작은 원통 블록을 넣어보기도 하고 크기가 동일한 원통 블록을 이제 느리거나 높게 쌓아보면서 크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차이를 지각하는 거. 와, 크다. 하나 있네. 와, 크다. 그쵸? 그런 상호작용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물의 차이를 지각하는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3수준에서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이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하는 건데요. 3수준 봅시다. 교사의 손을 잡고 보육실을 걸어 다니면서 교사가 불러주는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책장까지 왔다. 여기 책 있네. 그래서 손짓으로 반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정도 규칙성 경험하는 거. 어디까지 왔니? 이런 말의 반복.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수준, 사수준은 이제 아기 인형을 재워주기 놀이를 하면서 교사가 불러주는 반복되는 자장가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아기 인형을 토닥여 보는 거. 이렇게 토닥토닥 해보는 거. 자장, 자장, 자장. 이거 규칙성이잖아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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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이런 규칙을 느껴보는 것. 이것도 규칙성을 경험하기. 자, 이제 2세 이제 수준별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호기심을 가지기. 주변 사물의 자연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 탐구하는 거잖아요. 탐구. 그래서 1수준은 야외 나들이로 나가 변화된 자연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양한 자연물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요, 유심히 보는 것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모습 보는 거. 이게 탐구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열심히 탐구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탐구하는 것을 유심히 같이 함께 얘기해 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상호작용해 주시는 거. 그쵸? 뭐라고 더 말하기 전에 탐구를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그 탐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 이 아이 머릿속을 더 많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선생님이 질문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아이 생각보다 선생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감각적으로 충분히 느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반응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이 수준, 나들이에서 주워온 자연물과 소꿉놀이 영역의 주방 도구들을 이용하여 소꿉놀이를 해보는 거. 밖에서 이제 주워온 거 가지고 이제 소꿉놀이 해보는 거.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복적 탐색 즐기기.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기는데요. 특히 1수준에 있어서는 색깔판을 보고 색깔판을 얼굴에 댄 모습이나 색깔판을 통해서 보이는 이제 보육실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 반복적으로 이제 탐색을 즐기는 것은 이제 색깔판을 이렇게 대고 보는 거죠. 2수준은 색 안경을 끼고 실외에 나가 자연을 살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교구를 얼마큼 다양하게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보겠죠. 자, 이세 수학적 탐구하기는 그래서 수량을 인식할 수 있고 공간과 도형에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차이에 대한 관심. 크다. 아, 작으네.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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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까지 왔니? 그쵸?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수학적 탐구하기를 보면 영아가 많고 적음을 구별하게 되면서 3개가량의 구체물을 말하여 세어보고 1대1 대응해 보면서 수량을 인식하게 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아에게 자신을 중심으로부터 물건의 위치, 거리를 경험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탐색해 보도록 하며 다양한 사물과 놀잇감으로 놀이하면서 모양을 지각하도록 한다. 자, 자신을 중심으로 어딨어? 기저귀 어딨지? 하고 그 방향을 보게끔 하는 거. 기저귀 가지고 올 수 있어? 그 방향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 또는 이 아이가 위치해 있는 곳을 여기 어디야? 여기 이불 있네. 여기 주방 있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 위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킹을 안 하고 그냥 가. 그런데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은요, 마킹을 잘해. 이거 있었지? 요거 있었지? 이러고 가요. 길을 늘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냥 감각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으로 갔을 때 그 감각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여기 왔던 길 같은데? 이런다고요. 그런데 길을 잘 찾는 사람은 가면서 마킹을 잘해. 그건 거예요. 기저귀 어딨지? 하면서 둘레를 살펴보고 마킹하게 되잖아. 또 내가 어딨지? 하고 마킹하게 되잖아. 여기가 어떤 영역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길 못 찾으시는 분은 마킹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있네. 그리고 그 마킹을 누가 더 임팩트 있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33번 B만 외워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몇 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기가 몇 층이었지? 서부터. 그런데 이제 번호가 있는데 보면 층과 번호가 같이 있기도 있지만 어떤 곳은 대표적으로만 크게 있고 A, B, C, D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층을 외워놓고 층을 안 알고 그 번호만 읽어놓으면 1층에 가서 그 번호 찾아야 되고 2층, 지하 2층, 지하 3층 다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쵸? 층, 마킹하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영화가 두 물체의 크기, 길이, 무게를 비교해보고 관련 어휘를 경험해 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길다, 크다, 무겁네. 이런 이야기를 경험해 보는 거. 그거는 교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능한 또래는 알아. 상호작용하면서 하죠. 그리고 영화가 주변 환경에서 반복되는 무늬, 색, 모양, 소리 등을 살펴보고 규칙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규칙성. 그쵸? 패턴인 거잖아요. 영화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의 물건과 타인 소유의 물건을 구분을 하도록 중점을 두는데요. 특히 이럴 때는 이름표 활용이 참 좋습니다. 누구 거, 내 것이 있어야 남의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2세 아이들 내 거라고 싸우기 많이 할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개인 거는 이름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 이거는 혜원이 거, 이거는 경원이 거. 이름표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신발 갖다 놓는 것에 아기 이름, 사물함에 아기 이름, 또는 자기 거 갖고 오서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을 2세 아이들 반에는 더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 내 거, 친구 거. 내 것을 알아야 친구 것을 알 수 있어요. 덜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내 것에 대한 이름 많이 붙여주고 얼굴 많이 붙여주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통해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물과 타인 소유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이름 붙여주는 거, 뭐 이름과 얼굴이 있으면 더 좋죠. 구분하기. 자, 그래서 수량 인식하기를 볼게요. 1수준, 2수준에 이어서 많고 적음을 구별하고요. 1수준에서는 2개가량의 수 이름을 말해보고 2수준에서는 3개가량의 구체물을 말하며 세어보고, 그래서 구체물을 1대1로 대응해 본다. 그쵸? 그래서 활동을 보면 숟가락으로 열매를 종류별로 옮겨보고 그릇에 담아보면서 많고 적음을 구분한다. 하나만 넣지 않겠잖아요. 넣으면서 수는 하나, 둘, 셋지만, 와, 많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많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많네. 이런 상호작용 하라는 거죠. 이수준, 구슬의 모양에 따라 구슬을 분류해보고 3개가량의 구슬을 숫자로 세어보는 거. 주변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갖기. 1수준은 종이 벽돌 블록을 넓게 늘러뜨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쌓아 식탁 모양을 구성해보고, 2수준에서는 벽돌 블록을 세워 네모난 폐소 공간을 만들어서 아기 침대를 구성해보고, 그냥 평면으로 만든 것과 안을 만든 것은 공간 개념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도형은 제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도형으로 그 안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 공간 안에 어떤 것들을 구성했는가,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수준에 있어서는 평면이라면 2수준에 있어서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 뭐 아기 침대든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 안을 채워보는 것, 그 자체가 공간과 도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차이에 관심 가지기. 차이. 주변 사물의 속성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데요. 1수준은 길게 잘라진 종이를 이어 붙여보면서 종이의 길이의 짧음, 길고 짧음을 살펴보는 거. 2수준은 공과 원통의 길이, 크기를 비교해보고 원통용의 공을 굴러가게 이제 해보는 거. 그래서 길이와 차이, 길이와 차이. 관심 가지기. 길이의 차이, 크기의 차이.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 가지기. 주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수준은 교사가 친구 이름을 넣어 불러주는 반복적인 리듬과 음률과 리듬의 노래에 반응하면서 친구를 가리키는 이제 동작을 규칙적으로 해보는 거. 2수준은 친구와 함께 반복적인 리듬, 음률, 리듬, 문장의 노래를 부르며 규칙 있는 이제 동작과 연결하는 거.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한 다음에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하고 이제 동작을 같이 가는 거고, 아까는 혜원이 어딨나 안녕하세요, 경원이 어딨나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제 규칙과 동작이 가기는 하는데 반복적인 리듬에 이제 친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리듬으로 이름 부르기 너무 좋아요. 혜원이 어딨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노래 더 잘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리듬으로만 하시면 돼요. 황혜원, 황경원, 뭐 이렇게 리듬으로 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리듬 경험해 보는 거. 동동동대문을 부르면서 그 어떤 특정 사인의 그 동작에 역할이 있는 거, 그런 거 해보는 것들이 단순한 규칙성 관심 가지기. 구분하기. 주변의 사물의 각고 다름에 따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1수준은 보육실에 배치되어 있는 놀잇감의 사진을 보고 실물 놀잇감을 찾아서 같은 놀잇감인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진 똑같은 실물이어야 되는 거고, 2수준에서는 친구들의 낮잠 이불,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고 친구 사진과 낮잠 이불의 사진을 연결해 보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또는 비슷한 것들 중에서도 다른 것 구분해 보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신 거고요. 이제 퀴즈 볼게요. 퀴즈.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1번 개념, 2번 지능, 3번 수학적인 지식, 4번 체험. 뭔가요? 그쵸? 1번. 번호 답이 틀렸어요. 제가 고쳐놓을게요. 4번 체험입니다. 자, 퀴즈 2. 수학적 상황에서 수학적 지식 및 개념을 토대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궁리하는 과정 여러분에게 있다 그랬죠? 궁리 잘 하시잖아요. 뭐죠? 1번 논리적 사고, 2번 수학적 사고, 3번 연역적 사고, 4번 물리적 사고. 예,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안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수학적 상황이라고 하니까 수학적 사고. 3번 제3차 표준보육과정 수학적 탐구하기에서 구분하기는 몇 서부터 지도 가능할 거예요. 구분하기. 예.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고시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막 다 외워야 돼요. 발달에 맞게끔 상호작용하려면 알아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더 예시를 들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0, 1세부터일까요? 2세부터일까요? 3세부터일까요? 4세부터일까요? 네. 2번 2세부터 구분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좀 쉬었지만 그냥 이어서 갈게요. 누리과정 3, 4, 5세의 수학적 탐구는 어떨까? 이거 3차예요. 3차. 그래서 범주에 대한 건데요. 수학적인 탐구하기에 수와 연산 기초 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기초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 만약에 지금 개정된 누리과정은 제가 외우게 할 텐데요. 이거는 3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이런 것들 발달을 이해하는 개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적인 탐구하기에 제가 그림 일리로 다 그렸습니다. 수와 연산. 공간 하면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도형. 그 다음에 기초적인 측정. 그 다음에 꽃 나왔고 나비 나왔고 꽃 나왔으니까 나비 나오겠죠. 이거 뭐예요? 규칙성, 패턴, 규칙성 이해하기. 이거 뭐예요? 통계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내기. 그래서 지난번 수학을 들으셨던 분은 이걸 다 외웠어요. 이걸 다 외우게 했는데 이제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한번 스쳐 지나가시고요. 그런데 이거에 또 기반하에 있습니다. 생활을 조금 더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3, 4, 5세.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수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아는 것. 특히 3세에서는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5개 수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에 관심을 갖는 정도고요. 4세에서는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작다와의 관계를 아는 것, 1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보는 것. 5세에서는 구체물의 수량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20개의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보는 것,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하는 것. 자,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본다. 요 정도. 다시 뭐라고요?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수학적인 사고력, 수학적인 탐구 안에 들어가져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수학적인 사고력의 수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수학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서는 공간과 도형. 공간 하면 도형 제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논리 수학적인 사고력을 하기 위한, 수학적인 사고력을 하기 위한 수학적인 지식,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본다. 그래서 공간,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 우리 반에서 시계 어디 있어? 위에요. 우리 반에 형광등 어디 있어? 위에요. 우리 반에 신발 자국 어디 있어? 아래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오, 동그랗다. 반듯반듯 네모났네.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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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났네.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4, 5세에서는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여러 가지 제가 지시했던 것처럼 3세 방향은 문 어딨나? 우리 문으로 걸어볼까? 문 앞쪽에 있네. 문 뒤쪽에 있네. 상호작용 한다면 또는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 앞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그쵸? 그런 도형을 이게 이제 그 감각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학 시간에 3학년 되면 시계 거꾸로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 되게 힘들어 한다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해 보고 만져본 아이들은 그게 어렵지 않죠. 보이지. 그냥 알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죠. 자, 이제 4세의 경우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하는 거, 5세의 경우는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거,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측정, 그쵸? 기초적인 측정. 3세는 두 물체의 길이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 4세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등을 비교하는 것, 5세 정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기,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해보고 순서를 지어보는 것. 그래서 의미의 측정 단위를 사용해서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어보는 것. 들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쌀 같은 거 이렇게 측정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면적이 되는 거, 그 들이, 무게를 재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성 이해하기. 3세는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갖는 거. 4세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아보고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모방할 수 있는 거. 5세 때는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보고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 규칙성은 너무나 이제 교구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 이런 거는 간식 시간에 하기 참 좋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참 좋습니다. 같은 것끼리 짝짓기 3세 정도는, 4세 정도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 우리 반에서 사과 좋아하는 친구, 우리 반에서 바나나 좋아하는 친구, 우리 반에서 사과 좋아하는 친구 누구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리해 보는 거, 그리고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보는 거,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거. 우리 반에서 사과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몇 칸이고 한 명 좋아할 때마다 한 칸씩 이렇게 표시하면 그래프가 나타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우리 반에 뭘 좋아하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몇 명이 좋아했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뭐 칸으로도 올려놔도 되고, 뭐 도형으로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첨자리에서 뭐 표시로 올려놔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게 해보는 거.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그리고 3세의 수학적 탐구를 위한 활동, 숫자가 포함된 단순한 숫자 동요를 이제 익히면서요, 간식을 먹을 때 이제 동작 행동을
하면서 놀 때, 활동할 때, 그리고 놀이 활동을 할 때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세기를 포함하여 5내의 수량을 비교하고 세어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아까 제가 노래 불렀었잖아요. 코끼리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그쵸? 근데 한 3세는 5 이내의 수량을 비교해보고 세어볼 수 있도록, 블록 쌓기 등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준비해주고 다양한 블록을 쌓고 배워라는 유아의 행동에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수학적 탐구 활동은. 4세는 자발적으로 수를 세고 거꾸로 세기 이런 거 해보게 하는 거, 수량, 숫자, 단어를 연결짓는 활동이나 간단한 더하기, 빼기 활동, 수를 가르고 모으는 수의 조합 활동 등의 숫자, 물체를 포함하는 활동, 그리고 퍼즐이나 탱그램, 이게 이제 칠교놀이인 거죠. 탱그램이 칠교놀이. 탱그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칠교놀이 검색해 보시면 7개의 다양한 조각이에요. 원도 있고, 이제 원을 반으로 잘라놔서 뭐 반원도 있고, 네모인데 어떻게 보면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될 수 있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도형을 모아 놓은 거예요. 7개의 조각을. 그 7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칠교놀이, 동양권에서는 칠교놀이라고 하고요. 서양권에서는 탱그램. 그래서 이거 탱그램의 유행은, 그 칠교놀이의 유래는 중국에서 갔다고 해요. 그러나 서양 유럽에서도요, 굉장히 이런 탱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때 탱그램 동호회도 있고요. 탱그램으로 그 IQ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나의 키와 몸무게 등 수량화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반에서 나의 키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나의 몸무게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또는 수량화하는 거.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실물 그래프로 만들어보는 활동도 많이 진행할 수 있다. 자, 5세 유아의 수학적 탐구 활동을 위한 활동을 보면 숫자 카드 순서 짓기, 10의 조합 만들기, 수 비교하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 등 게임, 반복적인 연습, 수 익숙하게 다루기, 도형 구성 및 재구성하기 등 다양한 도형 활동을 촉진하기, 그리고 그림지도 그리고 위치 설명하기, 의미의 단위, 자가 아니라 이제 내 몸으로 짓든지 뭐 발로 재든지 해서 의미의 단위로 측정을 해서 순서를 짓고, 무게, 면적, 시간 등 의미의 단위로 또 측정해보고, 규칙을 나타내고 규칙을 설명해보고, 수나 사물 등을 추상적인 속성에 의한 패턴을 연습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퀴즈. 3차 표준보유과정 수학적 탐구 내용이 아닌 것은 1. 수와 연산, 2. 공간과 도형, 3. 기초적인 측정하기, 4. 공간과 입체. 너무 쉽죠? 예, 공간과 입체. 공간과 도형이죠. 자, 그리고 5세 유아의 이제 수학적 탐구 활동 한번 훅 보시고요. 빨리 한번 훅 보세요.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만 5세 수학적 탐구 내용이 아닌 것. 10의 조합 만들기, 그림지도 그리고 위치 설명하기, 의미의 단위 측정 순서 짓기, 평면 도형. 어떤 걸까요? 네, 4. 평면 도형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한번 이거 그림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와 연산, 도형이 있네요. 공간과 도형, 튤립, 나비, 튤립. 뭔가 규칙이 있죠? 규칙성, 그쵸? 아, 여기 뭔가 재는 거 있죠? 그쵸? 측정하기. 이거 뭔가 나타냈잖아요. 측정을 해서 나타냈잖아요. 그럼 측정해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것을 나타내기.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규칙, 네. 그 다음에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나기.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개념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수학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수학지도, 아동 수학지도, 아동 수지도를 들으신 분이 이거 모른다면 안 돼. 한 번만 더. 꼭 4차 변화지만 수학적인 기본이되니까 이게 개념. 이거 아셔야 돼요. 수와 연산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구성해내야 되고 공간과 도형, 그 다음에 규칙성,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